여러분, 지금 자동차 업계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독주하던 자율주행 시장에 갑자기 연합군이 나타났어요. 벤츠, 폭스바겐, 현대차, 그리고 엔비디아, 퀄컴. 이들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단단히. 이건 단순한 협력이 아닙니다. 테슬라에 대항하는 최후의 결사대예요. 왜 지금인가? 왜 갑자기 이렇게 뭉쳤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먼저 테슬라가 어떻게 압도적인 우위를 점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자율주행 개발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전통적인 방식. 이름하여 룰 베이스. 쉽게 말하면 노가다 코징입니다. 엔지니어들이 일일이 규칙을 만들어요. 빨간 불이면 멈춰라. 앞차와 거리 유지해라. 보행자 보이면 서행해라. 이런 식으로 수만 가지 규칙을 코드로 짜넣는 거죠. 언뜻 보면 괜찮아 보입니다. 체계적이잖아요?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도로 위엔 예외 상황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전동 킥보드, 이중 주차된 차량,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 이런 엣지 케이스라고 부르는 예외 상황들을 일일이 코딩할 수가 없어요. 고속도로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변수가 적으니까. 하지만 도심? 완전히 다른 얘기죠. 사람, 차, 오토바이가 뒤섞인 복잡한 도심에선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기존 완성차 업체들은 도심 자율주행에서 계속 고전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테슬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했어요. 2024년부터 테슬라는 E2E, 엔드-투-엔드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E2E가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AI가 인간 운전자를 통째로 복사하는 겁니다. 운전대를 잡은 AI가 수능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베테랑 운전자 수천 명의 손기술을 그대로 따라 배우는 거예요. 테슬라는 전 세계에 굴러다니는 자기네 차량 수백만 대에서 실시간으로 주행 데이터를 빨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AI에게 학습시켰어요. 이런 상황엔 이렇게 운전하더라 하는 패턴을 수억 건 학습한 거죠. 결과는요? 도심 한복판에서도 인간 운전자가 거의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일일이 코드를 짤 필요가 없어요. 데이터가 쌓일수록 AI가 알아서 똑똑해지니까. 예외 상황? 이미 수백만 건 경험했습니다. 이게 테슬라의 무기였어요. 그럼 다른 완성차 업체들은 어땠을까요? 벤츠, BMW, 폭스바겐. 이들은 여전히 룰 베이스에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테슬라가 AI로 날아다닐 때 이들은 여전히 코드 한 줄 한 줄 붙들고 있었던 거죠. 격차는 점점 벌어졌어요. 지금까지 글로벌 완성차 업체 대부분이 룰 베이스 방식을 고집했다면 테슬라 혼자만 E2E로 전환해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 힘만으론 안 되겠다. 반도체 기업들과 손잡자. 더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지난 1월, CES 2026에서 엔비디아가 발표한 알파마요. 이게 게임 체인저예요. 벤츠는 올해 1분기에 출시하는 신형 모델에 이 알파마요를 세계 최초로 탑재합니다. 6년 동안 엔비디아와 공들여 준비한 결과물이에요. 알파마요가 뭐냐고요? 세계 최초의 추론 기반 자율주행 AI입니다. 테슬라의 E2E처럼 AI가 데이터를 학습하는 건 기본이고요. 여기에 추론 능력까지 더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처럼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이런 상황엔 이렇게 하더라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은 이런 의미니까 이렇게 대응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처럼 수억 건이 데이터를 모으지 않아도 빠르게 엣지 케이스 대응력을 키울 수 있다는 얘기죠. 핵심 차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테슬라는 데이터 폭주로 승부하고 연합군은 추론 능력으로 승부한다. 이게 벤츠가 6년을 기다린 이유입니다. 폭스바겐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퀄컴과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2027년부터 퀄컴의 최상위 자율주행 플랫폼
스냅드래곤 라이드 엘리트를 받아요. 폭스바겐은 자회사 카리아드와 보시까지 끌어들여서 그룹 내 자율주행 연합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퀄컴의 AI 기반 시스템을 이식하는 거죠. 완성차 업체들이 왜 이렇게 반도체 기업들과 손을 잡느냐? 일석이조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자율주행 개발 방식을 E2E로 전환할 수 있어요. 둘째, 막대한 양의 AI 칩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은 엄청난 연산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칩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기술도 받고, 칩도 받고. 완벽한 전략입니다. 그럼 현대차는 어떨까요? 여기가 진짜 소름 돋는 부분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작년 10월에 엔비디아의 최신 GPU 블랙웰을 5만 장 확보했어요. 5만 장이 얼마나 많은 거냐고요? 이건 자율주행 개발에 쓸 AI 두뇌를 통째로 업그레이드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올해 1월, 엔비디아에서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이끌던 박민우 박사를 영입했습니다. 선임연구위원, 부사장까지 지낸 핵심 인물이에요. 어디에 영입했느냐? 첨단 차량 플랫폼 본부장. 현대차의 자율주행 개발 총책임자 자리입니다. 왜 갑자기 엔비디아 부사장을 데려왔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현대차도 E2E로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업계에선 벌써 얘기가 나와요. 현대차도 벤츠처럼 알파마요를 쓸 가능성이 매우 높다. GPU 확보했죠. 엔비디아 출신 영입했죠. 이건 자율주행에 뇌를 갈아 끼우겠다는 의지입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을 정리해볼까요? 벤츠는 엔비디아와 손잡고 알파마요를 탑재한 클레를 곧 출시합니다. 폭스바겐은 퀄컴과 함께 자율주행 연합을 가동 중이에요. 현대차는 엔비디아의 핵심 인재와 GPU 5만 장으로 무장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모두 반도체 기업의 AI 플랫폼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더 이상 자기들끼리 코드 붙들고 있지 않아요. 테슬라처럼 AI 학습 기반으로 전환했습니다. 벤츠 킬라, 폭스바겐의 2027년 신차, 현대차의 차세대 모델. 이 모든 차량이 E2E 자율주행으로 무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궁금해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한테 무슨 의미냐고요? 만약 여러분이 E2E 자율주행이 탑재된 차를 산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첫째, 안전성입니다. 룰 베이스 방식은 예외 상황에서 당황해요. 하지만 E2E는 인간 운전자처럼 유연하게 대처합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전동 킥보드, 공사 중인 도로, 이중주차 차량. 이런 걸 수백만 번 학습한 AI가 운전대를 잡는 거예요. 둘째, 편리함입니다. 출퇴근 시간에 여러분은 차 안에서 영상을 보거나 업무를 볼 수 있어요. 핸들을 잡을 필요가 없으니까. 도심 한복판에서도요. 셋째, 가격입니다. 지금은 완전 자율주행 옵션이 비싸죠. 하지만 반도체 기업들이 대량으로 AI 칩을 공급하면서 점점 저렴해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미래차 혜택. E2E 자율주행이 보편화되면 자동차 보험료가 내려가고 주차 공간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요. 차가 알아서 주차하고 필요할 때 불러올 수 있으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 생활에 직접 닿는 변화입니다. 이제 자율주행은 자동차 제조 싸움이 아니에요. AI 지능 싸움입니다. 누가 더 똑똑한 AI를 차에 심느냐의 게임이 된 거죠. 테슬라는 수년간 데이터를 쌓았고 그게 지금까지의 우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어요. 엔비디아의 알파마요처럼 추론 능력까지 갖춘 AI가 등장하면서 데이터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수준까지 왔거든요. 완성차 업체들은 반도체 기업들의 AI 기술을 등에 업고 빠르게 따라붙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독주를 막을 연합군. 이들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앞으로 2에서 3년 안에 나올 겁니다. 클레가 도로를 달릴 때, 폭스바겐의 자율주행 연합이 결과를 내놓을 때, 현대차가 새로운 자율주행 시스템을 공개할 때, 그때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자율주행 전쟁의 진짜 승자가 누구인지. 지금 이 순간, 자동차 업계는 역사상 가장 치열한 AI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눈을 떼지 마세요.